우리 몸의 면역기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100이라고 봤을 때 백혈구를 대식세포가 5%, 과립구 60%, 림프구 35%.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 뇌의 지령 없이 일하는 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고 면역이 어디서 활성화되냐면 가슴에서 활성화돼요. 흉부라고 하죠, 흉부. 그래서 이 가슴샘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슴샘 지수 병원에 검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면역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운동 되게 좋아요. 스트레칭 있죠, 스트레칭. 이렇게 쭉 펴주면 시원한 게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만 시원한 게 아니고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쪽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개발이 안 되면요. 면역세포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운동은 스트레칭. 네. 그냥 기지개 풀면 돼요. 기지개. 기지개 푸시고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산소와 혈액순환이 잘 돼요.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혈류가 막히고 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고요. 가슴샘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가면 산책 가면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일어나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하면 편해요, 되게. 그렇게 해야 이 흉부 쪽이 발달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면서 더 건강해진다. 이게 면역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장에는 소장 중간부터 내려가면서 장에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그 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장은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하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 된다. 장 관리를 못하면 그냥 정화조가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장 관리를 잘하면 발효실 면역질이 만들어지고요. 장 관리 못하면 그냥 정화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노폐물 엄청 나게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리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소화기관들이에요. 소화기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서 소화시키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면역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예외되지 않는 방법들. 이거 하면요. 뭐 면역에 좋은 영양제, 면역하면 영양제 생각이 나 보통 그죠? 근데 이거 하면요. 면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 첫 번째, 물 많이 마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그냥 여러분 뇌 속에다가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을 잘 마시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 이거 세뇌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물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다닌다. 네, 물을 가지고 다닌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이 물을 왜 많이 마시면 이 면역이 높아지냐면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 해독이 돼요. 면역 체계는 노폐물에 의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은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또 물은 몸의 어떠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면역이 높아진다.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나 소금물 이런 거 마시는 거 되게 좋아요. 혹은 또 면역에 좋은 것들이 되게 자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항산화 물질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항산화, 산화로부터 방지하는 것들. 우리가요, 우리 몸은 pH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몸은 산성이냐, 알칼리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사람의 피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쁜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꾸 산성화돼 버린다고요. 산성화된 몸을 해결하려면 미네랄이 필요해요. 미네랄. 미네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효소가 필요해요. 비타민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셔야
네, 면역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프로폴리스나 이런 물질들은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요. 네, 면역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실험 결과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프로폴리스를 배 이상 타 먹는다. 그럼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하루에 내가 만약에 감기 걸리거나 염증이 많을 때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신다. 그러면 염증이 굉장히 빨리 해독이 돼요. 신기할 정도.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해독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끼 식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주변의 가족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그럼 나는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두끼 식사나 금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밥은 안 먹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더 잘 안 걸려요. 신기하게. 근데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감기가 잘 걸려요. 특히 기름기 같은 거, 이런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감기가 잘 옵니다. 그러나 두 끼 식사만 해줘도 면역 체계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이 흔히 말씀을 하세요. 한 달, 뭐 2주, 뭐 1주만 딱 했더니 몸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는 일광욕이 있어요. 일광욕은 햇빛을 우리가 몸으로 흡수를 시키는 건데요. 일광욕을 하면 이 면역 체계 활동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100배 이상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욕을 잘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일광욕을 꼭 우리가 일광욕실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산책을 가면서 얼굴, 손 이런 데 노출시키면서 가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다행인 것은 겨울에는 숲에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햇빛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별로 없는 날에도 일광욕이 돼요. 일광욕이 돼요. 저처럼 피부가 감한 사람들은 햇빛이 없어도 타더라고요. 밖에 오래 있으면. 네. 그래서 햇빛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까만 사람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되게 강해요. 피부가 강하고 병에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햇빛을 많이 안 본 아이들이 곱사병 들어보셨어요? 다리가 휘거나 이런 병들, 곱사병이라고 다리가 휘어요. 대부분 햇빛을 보지 않아서 걸리는. 그리고 이 햇빛이 좋다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왔지만 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황달이 너무 심했어요. 그 의사가 우왕좌왕하고 당황했을 때 간호사가 잘 천연 치료를 배운 것을 적용해 봤어요. 아, 선생님, 이 아이를 햇빛을 좀 내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러자 했는데 황달이 싹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황달 치료 햇빛이 최고구나 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런 백혈구나 면역을 높이는 데 있어서 햇빛은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복식호흡이 있어요.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이렇게 크게 해서 그 호흡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거나 두렵게 되면 숨을 어디로 쉰다 그러죠? 우리 숨 죽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기서 쉬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기도 아니고 숨을 여기서 쉬는 거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예민한 일을 할 때, 네, 그렇게 한다고. 근데 보통 복식 호흡을 한다는 말은 내가 여유롭다, 좀 충분히 뭔가 자유롭다, 여유롭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면요, 호흡기를 통해서 좋은 공기, 그리고 공기 중에 21%가 산소예요. 그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면역력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그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하면요, 항체에 문제가 생겨요. 백혈구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야채를 먹는다. 근데 잘못하면 체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해요. 여러분,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안전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집안에 방에 쏙 들어가면 화가 더 나고요. 화를 내고 밖으로 나오면 화가 식어버려요. 이거 진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방에서도 화를 좀 푸는 분들이 있지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생리학적으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서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래서 한숨, 깊은 숨 언제 쉬어요? 뭔가 큰일을 당하거나 어려웠을 때 한숨을 팍 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네. 그러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올라가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식 호흡을 꼭 하셔야 돼요. 복식 호흡은요 가장 어려운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잘 까먹어요. 잘 때 보면 다 복식 호흡을 하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침대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다 복식 호흡이 돼요. 근데 딱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순간 다 지금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자, 복식 호흡을 하면 왜 면역 체계가 올라가냐면 산소가 혈액에 충분히 방출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면역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피를 가장 빠르게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금식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복식 호흡 계속 하면 돼요. 복식 호흡 모르시면 한숨 많이 쉬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복식 호흡을 하니까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쏙 들어요. 하고 내쉴 때 배가 나와요. 이거 잘못된 복식 호흡이고요. 하면서 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나중에 습관적으로 돼요. 자, 여섯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걷는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되게 높아져요. 여러분 걷는 거 정말 중요해요. 걷는 거 중요하고 또 등산하는 거 중요하고 어쨌든 산소를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집에서 런닝머신 하는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런닝머신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심장이 훨씬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런닝머신보다는 산에 나가거나 공원에 가서 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